지금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도 참 핵을 가졌으니까 버거운데 남한에 있는 북한 편, 이게 종북 세력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종북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저는 남북관계의 대결을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 민족사적 정통성, 삶의 양식. 그럼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체제 되거든요. 그렇죠. 그 민주주의냐 수령 절대주의냐 대결은 그 대결은 이미 끝났고, 근데 하나가 안 된 게 민족사적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겼다고 볼 수 없느냐. 남한에서 아직도 김일성 준비한 놈 많고, 범민은 그대로 살아있는 이승만 동사도 못 만들고 이런 걸로 봐서 여기서 승부가 안 났기 때문에 민족사적 정통성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거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역시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런 정권을 할 텐데, 나는 요동을 하지, 움직이지, 조금 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권이야만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또 하나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5년이라는 임기가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짧구나. 그렇죠. 적어도 더 북쪽과 대응하려면 10년 이상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역사관 정통성 싸움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좋다고 생각해요. 올해가 유전 70주년이지.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구분을 지금 달리 해야 된다고. 전후 70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70년입니다. 전쟁국. 그러니까 전후 70년을 생각하자고. 그 전에 식민지 시대 이야기 충분히 했고, 해방 전후사 이야기도 충분히 했고, 전쟁 이야기도 충분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생각하자. 그러려면은 전후 70년이라는 시대 구분을 가지고 이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그럼 전후 70년 하면은 전부 성공한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산업화했죠, 민주화했죠, 세계화했죠, 그다음 복지화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후 70년 이제는 통일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결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전후 70년이란 이 하나의 시대 구분을 해가지고 요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전후 70년 우리 회사는 전후 70년 뭘 했느냐, 우리 조직은 뭘 했느냐, 나는 뭘 했느냐 하는 거 생각하면은 결론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성공을 만든 가장 위대한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강자관도 그 세대 아닙니까? 1920년대생, 30년대생.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자. 누가 민족 반역자는 이런 문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민족 반역자는 동족을 몇백만 죽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민족 반역자인데, 그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남한 사람들도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게 무슨 학문적 논쟁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민족 반역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민족 반역. 아직도 뭡니까 해방 전국 시대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점점 약해지죠. 약해지죠. 그러나 김정은이가 저런 이상한 짓 하는 걸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의 제일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가 김문수 전 지사 말대로 자기는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해도 반론이 안 나오잖아요. 저보고 문재인이가 왜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저는 증거를 한 5개 정도만 들으면 충분해요. 첫째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연설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무한히 기쁩니다 하고 연설을 한 7분이 김정은을 민족 지도자로 추격한 거거든요. 국무위원장. 예? 그거 아닙니까? 그 증거 두 번째 2017년 9월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하면서 6.25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6.25는 내전이었고 국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는 내전이고 국제전이었습니다. 딱 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제주도 2021년일 겁니다. 4.3 사건. 기념사를 하면서 여기 희생된 사람은 통일을 지향하다가 먼저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희생이 됐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은 그 김일성 주시 아이고 뭡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연설문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본인이 작성했을 리는 없는데. 그래도 그걸 당당하게 읽었으니까 본인 거지. 그러고 그 사람의 머리는 그런 건데. 아니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아버지가 문제있다고 봐요. 문재인의 아버지가 무슨 저 농업계장인가? 흥남에서 농업계장, 농업과장까지 했다는데 그때 농업과장 했으면 공산당원일까요? 저 노동당원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950년이니까 그때는 조금의 이문이 있지만은 적어도 도회 과장 정도면 당에 가입했어요. 시에 과장을 했대요. 흥남시에서. 하여튼 노동당원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 많은 거지. 네, 많은 거죠. 정말 농업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농지개혁 농지개혁 끝났을 테니까. 자, 그럼 배를 타고 거제도로 왔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문재인을 여기서 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남한에서 성공은 못했어요.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상당히 불우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북한에서 엘리트인데 남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죠. 저 불만을 어떤 식으로 토로했느냐? 문재인의 그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난 읽어보지 못했는데. 꼭 읽어보세요. 그럼 무엇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승만, 박정희 비판을 많이 했다. 특히 박정희가 중농 정책을 쓰지 않고 저고가 정책을 써가지고 농촌을 죽인다고 이야기하더라. 저고가 정책으로 농촌을 죽이는 박정희를 욕을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농 정책을 안 썼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젊은 애들 앞에서 한일 회담 반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북적 두저랑 꼭 같구만. 그런데 더구나 월남한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월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교육을 받았구만. 틀었어요. 그 자기가 제일 큰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영희라고 있잖아요. 이영희. 네. 이영희가 쓴 무슨 책에서 전환길 원리. 월남은 반드시 적화된다. 전환길 원리. 그걸 읽었다가 월남이 적화된 날 보고 희열을 느꼈다. 그 희열을 읽겠다는 얘기 나도 들었어요. 희열을 느꼈다. 그럼 이게 딱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았고 그러면 아주 뼈에 사무치는 반미, 반대한민국, 친북한 그거 틀림없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틀림없어. 무슨? 반미 그 틀림없고. 반미 틀림없고 반일 틀림없고. 친북 친북, 틀림없고. 친중. 그다음에 반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그 기록해서 반대한민국. 반일, 반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대 모험을 한 거지. 일종의 사망유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망가질 때는 망가졌어요. 사망유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격이 형편없이 됐고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할 정도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르게 한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후유증을 지금 안고 있는 거지 뭐. 지금 이 정권이다.
당장 뭐 이거 보면서 언제나 이렇게 저릴까? 필승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는 뭐 대담한 제의를 한다고 말만 했다고 봅니다. 저는 말을 하고 그게 중점 두는 게 아니고 한미일 이저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무슨 해구산 정책의 구체화, 액션 플랜 여기에 또 훈련까지 하고 하는 거에 중점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언론 그 방법밖에 없죠 지금. 아니 그 방향은 좋다고 생각해요. 우선 무슨 확장 억제력이라는 게 막연하거든.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뭐 내놔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여기 핵을 갖다 넣던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뭘 하겠다든가 뭐 있어야 되거든. 그게 지금 애매한데 거기에 대한 명백한 미국의 그 확신을 우리가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거. 그 지소미아 같은 것도 그래요. 지소미아 같이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나같이 정보 협력한 사람은 제일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미군을 타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렇죠. 일본하고 직접 그렇죠. 얼마나 빠른지 모르지. 지소미아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그게 제대로 움직이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내 경험에서는 아무리 정부와 정부 간에 무슨 정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그거 왜 줍니까? 그렇죠. 내가 정보를 줬는데 그 밖으로 새 나갈 것 같으면 우리한테 주질 않죠. 그러니까 그 거기 근무하는 사람, 종사자, 분석관, 국장에 관한 상대 국가가 완전한 신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 뭐 내가 후배들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한 뭐 20명 정도 국장이 뭐 그만뒀다고 그래요. 또 뭐 100명 정도 무슨 과장급들이 해제되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그 기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사하는 그 근무자, 분석관에 대한 국장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관 이게 없으면 정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건 뭐 철저해요. 외국 사람들이 거저 줍니까? 이거 줬다가 빠져나갈 텐데 왜 줍니까 주겠어요? 근데 정보부 계실 때 정보부의 부훈이 뭐였습니까? 우리 때는 음주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게 저 김종필 부장이 만든 거죠. 그렇죠. 네. 맨 앞에 내가 줬지만. 그런데 그거 아시죠? 2021년에 박지원 원장이 있을 때 원훈석을 바꾼 거 아시죠? 그 뭔가 신영복이 글씨처럼 네. 뭐 국가와 뭐에 대한 헌신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신영복이의 글씨를 가지고 부훈을 만들었다는 거는 완전히 중앙정부부의 국가 종합정보기관의 뼈대를 무너뜨리려는 영혼을 바꾸려. 그냥 혼을 바꾸는 거예요. 혼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반역이 그 문재인 5년 동안에 다방면으로 일어났고 특히나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김정은이가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걸 그걸 덮어주려고 정보도 막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 사실로 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탈북 의미는 콩콩 묶어가지고 포함을 보내고 거기다 김정은 부하 노릇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방부와 국정원이. 아니 그때 김정일이가 김대중 정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국정원 안기부 저게 바꾼 거냐? 당장 때려부시라. 바꾸도록 해라. 그러니까 손자 때 와서 자식 때 와서 이루어진 거지. 김정일이 때 그 큰 소리 쳤는데 김정일 때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구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저걸 또 방해 세력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을 보면은 저거는 참 더불어민주당의 장명에도 신영복이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더불어가 신영복의 말하자면은 처음처럼도
더불어 그래서 누구는 김일성의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 해서 따온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인데 그것도 장명을 할 때 문재인이가 이야기했어요. 신영복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럼 말도 안 가니까. 난 처음처럼이니까 그 소주 그거 할 때 이거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진로라는 게 얼마나 상표가 좋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처음처럼 이런 거 안 먹어야 되고 불매운동 해야 되고 그걸 또 기억하는 사람이 그거 붙이면 안 되고 하는 건데 그게 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여주죠. 민족이 이게 마약 비슷하게 들어가요. 민족지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용어를 번역할 때 잘못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디모크라시를 민주제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화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이션 폴크를 국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민족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네이션을 완전히 레이시즘 된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게 민족주의가 그게 인종주의 아닙니까? 레이시즘,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그게 무슨 민족주의입니까? 인종주의지. 정말 잘못된 겁니다.